자,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선생님과 함께 개화기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흥선대원군의 정책,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 최혜국 대우는 없었다라는 거죠. 이모군란의 결과 바로 제물포 조약, 갑신정변은 급진계합파가 주도했고 14개조 정강이라고 하는 걸 발표하고 동학농민운동의 2차 붕괴 원인은 일본의 경복궁 침입이다 라고 하는 거. 이것의 결과 가보개혁 맺었는데 홍범 14조 교육 입국 조서 발표했고 사변의 결과 을미 개혁을 했는데 단양에 사는 종우야 건강하니까지 본 거죠. 졸립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수업을 듣는 게 좋아요. 이렇게 보충용 인강을 들으면 동강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다음부터는 꼭 수업을 들으세요. 그래서 을미개혁까지 봤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을미개혁을 하고 나서 고종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를 죽였잖아요. 일본 애들이.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제 몸을 숨기는 사건이 있었죠. 이걸 아간파천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 공사관에 있는 대신에 러시아 애들한테 너무 좋은 걸 많이 줬어요. 이권을 많이 침탈당했고 이걸 돌아오라고 했던 운동이 바로 무슨 협회냐면 독립협회의 활동이에요. 자, 독립협회는 누가 만들었냐면 이제 서재필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고요. 그렇죠? 이 사람이 바로 이제 만민공동회라고 하는 걸 해서 고종이 돌아오는 여론을 만들었죠. 독립신문하고 그쵸? 그리고 그 만민공동회 하다가 딱 한 번 관민공동회가 있었죠. 박정양이라는 관리가 참석해서 관리와 백성이 같이 돼서 관민공동회라는 게 있는데 그걸 하면서 그때 발표했던 개혁안이 헌의 6조의 내용에는 바로 중추원 관제를 만들어서 민선 대표 25명, 관선 대표 25명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의회를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의회 정치를 주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독립협회 하면 만민공동회, 그쵸? 만민공동회 헌의 6조 의회. 독립협회 하면 만민공동회 헌의 6조 의회.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독립협회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요? 만민공동회 헌의 6조 의회. 이렇게 키워드가 딱 나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저와 함께 흥선대원군 정체 맞죠? 키워드가 뭐라고요? 경복궁, 당백전, 병인양요, 신미양요의 결과 척합의. 강화도 조약에는 체육대우가 없었고 이모군란의 결과 제물포 조약. 갑신정변은 급진계합파. 지조법 있었는데 이건 토지 조세제도의 개혁이라는 거죠. 토지개혁 아니죠. 동학농민운동 2차 붕괴의 원인은 일본의 경복궁 침투. 가보개혁은 교육입국조서 홍범 14조. 을미개혁은 단양에 사는 종우야 건강하니. 그쵸? 아간파천 대양에서 독립협회는 만민공동의 헌의 6조 의회제도.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가 딱딱 이제 이 흐름이 딱 박혀 있어야지 이제 더 들어가는 뭐 여러분들 문제 이런 게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돼야 돼요. 자, 아무튼 아간파천까지 봤어요. 독립협회까지 봤죠. 그래서 고종이 결국 돌아와서 무슨 개혁을 하게 되냐면 광무개혁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됩니다. 광무개혁. 자, 광무개혁의 내용은 이제 근본 정신이 구본 신참이죠. 구본이 뭐냐면 옛것을 본받아 새로움을 더하겠다 해서 옛것이라는 게 뭐냐면 황제권은 강화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황제가 군수를 통솔하는 원수부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헌법을 제정했죠. 대한국 국제라고 하는 헌법을 제정했으며 개혁은 그러면서 했다는 거야. 새로운 걸 참고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지계라고 하는 토지제도의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무개혁하면 원수부, 대한국 국제, 지계 이게 나오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광무개혁하면 바로 뭐다? 원수부, 지계, 대한국 국제. 원수부, 대한국 국제, 지계.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독립협회 하면 만민공동의 헌의 6조 의회. 이렇게 나와주면 좋겠어요. 약간의 공식처럼 요거는 머릿속에 흐름을 딱 박아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까지도 되게 좋을 거예요. 자, 흥선대원군 하면 경복궁, 당백정, 강화도 조약은 최애국 대우가 없다. 이모군란의 결과 제물포 조약, 갑신정변은 급진계합파. 동학농민운동 2차 붕괴 원인 일본의 경복궁 침투, 가보개혁, 홍범 14조, 교육, 입국, 조서, 을미개혁, 단양에 사는 종우야 건강하니. 독립협회, 만민공동의 헌의 6조 의회, 돌아와서 광무개혁, 원수부, 지계, 대한국 국제 나오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결국 러일 전쟁이 발발하고 일본이 승리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외교권을 발탈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무슨 조약이다? 을사조약이 되겠죠. 자, 을사조약 당시 때는 우리나라 외교권이 박탈됐고요. 우리나라 외교권이 박탈당하면서 놔주셔야 돼요.
이 을사조약 당시에 대항해서 을사의병 운동 하신 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분이 물론 신돌석이라고 평민의병장도 있었어요. 그쵸? 그렇지만 최익현은 이제 최익현이라고 하시는 분이 나와요. 그래서 최익현. 그래서 결국 이때 잡히시죠. 을사의병 하셔서. 근데 스시마섬에 유배가셨다가 외놈이 주는 밥은 먹지 않겠다 하면서 돌아가신 분이어서 최익현. 을사조약. 그렇죠? 그리고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무슨 특사를 파견했냐면 고종이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죠. 그렇죠? 그래서 고종이 무슨 특사를 파견한다. 헤이그 특사.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그렇죠? 그래서 고종이 무슨 특사를 파견했냐면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어요. 파견했는데 이것을 구실로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죠. 그리고 바로 이제 한일 신협약이라고 하는 조약을 맺어서 더욱더 우리나라 통감부가라고 하는 게 설치됐었는데 일사조약 때 더 강화됐죠. 그렇죠? 그리고 군대가 해산되게 돼요. 고종의 군대를 뭐했다? 해산시켰다라고 하는 거. 이 군대 해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의병이 바로 무슨 의병이냐면 군사의병이 들어서 정미의병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헤이그 특사 파견의 결과 고종의 강제퇴. 요거 잊으시면 안 돼요. 군대 해산으로 정미의병. 이인영이란 사람을 총대장으로 해서 그렇죠? 서울 진공작전을 했으나 제대로 되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실패는 했지만 아무튼 이거 나오면 정미의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나오셔야 돼요. 헤이그 특사 파견의 결과 고종의 강제퇴. 그렇죠? 일사조약 때는 외교관 박탈, 최익현 일사의병. 그렇죠? 그리고 군대 해산하고 나서 바로 무슨 의병? 정미의병.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결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얘기해 보자면 흥선대원군, 당백전, 강화도 조약, 최육대우 없었어요. 이모군란, 재물포조약, 갑신정변, 급진계합파, 동학농민운동, 2차 분기 원인, 일본의 경복궁 침투, 가보개혁, 홍범 14조 교육입국조서, 을미개혁, 단양에 사는 종우의 건강하니,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헌의 6조, 의회, 광무개혁, 원수부, 대한국국제, 지계, 일사조약, 외교권, 최익현, 고종 헤이그 특사 파견의 결과 고종의 강제퇴위. 군대 해산으로 정미의병. 그러다가 우리나라는 1910년에 뭐하게 되었다? 한일 합방하게 되었다. 자, 이렇게 나오죠. 이걸 다른 말로 뭐 경술국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저번 시간에 이제 여기 흐름을 정리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에 대해서 봤다라고 할 수가 있냐면 이 당시 1907년에 우리나라에서 신민회라고 하는 단체가 애국계몽 운동이라고 하는 걸 했어요. 그래서 신민회 단체에 대한 걸 봤는데 일단 신민회는 비밀단체, 공화정을 추구했던 비밀단체다. 그다음 두 번째 신민회를 만든 사람은 안창호, 이승훈, 양기탁이란 사람이었고 국내에서는 대성학교, 오산학교를 세웠으며 그다음 국외에서는 만주 삼원보에 신흥무관학교를 세웠죠. 그래서 사실 신민회하면 신흥무관학교가 키워드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일합병 이후에 배고인이 이거 관련된 사람이 잡히게 되면서 배고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산되게 되죠. 그래서 신민회 하면 너무 이쪽이 치우쳐되네. 신민회 하면 다 필요 없이 그쵸? 신흥무관학교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신흥무관학교 신민회 애국계몽단체 연도 외워두세요. 1900 몇 년? 1907년. 그리고 이 중에서 양기탁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한매일신보를 발행했는데 이 대한매일신보가 가장 크게 이제 영향을 끼쳤던 사건이 국채보상운동이라고 하는 게 1907년에 있었어요. 이거를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시키죠. 그래서 대한매일신보 양기탁과 베델이라고 하는 영국인이 공동 발행인으로 있어서 오래 유지할 수 있었던 신문입니다. 그래서 대한매일신보 국채보상운동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저번 시간에 한 거 아주 빠르게 정리했어요. 왜냐면 이게 동강으로 듣는 거면 지루해서 저번 시간에 한 얘기 다 하면 졸려요. 그래서 빠르게 정리했으니까 요거 바탕으로 외워가지고 오세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공부한 거 흥선대원군, 경복궁, 담백전, 병인양요하고 신미양요, 병인양요 정약, 신미양요 광어. 그쵸? 자, 그 다음에 강화도조약은 체육대우가 없고 이모곤란의 결과 재물포조약,
갑신정변은 여러분 14개조 정각. 그래서 지조법 잊으시면 안 돼요. 그렇죠? 갑신정변까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동학론이운동이에요. 동학론이운동. 전주 화약의 결과 집강소 설치했고 일본의 경복궁 침투 때문에 2차 분기. 가보개혁은 군국기무처 홍범 14조 교육입국조사. 이렇게 나오죠. 일미개혁은 단발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키워드를 외우고 가셔야 돼요. 독립협회는 만민공동의 헌의육제의회. 원수부 대한국국제지계. 일사조 외교권 체익현. 그렇죠?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고종 강제퇴. 그리고 군대 예산으로 정미해병. 신민회는 신흥무관학교. 대한매일신보라는 신문 배대 공동 발행인으로 있다. 이 키워드가 어떻게 문제에서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독립문이 사진에서 나오는 거예요. 독립문, 그렇죠? 독립문 나와서 이 단체와 관련된 단체가 한 일을 고르시오 라면 너네 머릿속에 이건 독립협회죠. 그러면 헌의육조, 그렇죠? 그리고 근대적인 의회정치, 그렇지? 그리고 이 독립문 나오면 헌의육조, 근대적 의회정치, 만민공동 이 세 가지 중에 답이 나옵니다. 이걸 연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혹은 문제에서 지계가 나오는 거, 지계, 그렇죠? 이 개혁과 관련된 거 고르시오라고 나온다면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원수부 아니면 바로 뭐가 나온다? 바로 대한국 국제. 이렇게 키워드가 답으로 나와요. 그래서 개정되면서 이게 1단원에 일단 이제 조선사까지 있고 2단원부터 이제 근현대사가 나오는데 이 근현대사에서는 이런 흐름과 키워드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내가 정리했던 키워드 반복해서 다음 주에 우리 백지 테스트 한번 다음 시간에 할 때까지 이 키워드 꼭 외우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